있습니다. 순열과 조합 이렇게 이용되어 있는 상건데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일이 벌어지는 순서로 보면 조합이 더 단순한데 계산식으로 보면 순열이 더 단순하다. 어떤 상황이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소모되는 N개에서 소모된다. 선택을 하거나 뽑고 나면 남지 않는 거. 이해되쇼?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카드가 한 장씩 있습니다. 와 같은 거죠. 같은 카드가 서로 다른 카드가 각 한 장씩 소모되는, 쓰이고 없어지는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이 행위까지가 조합이에요. 이 행위까지, 행위로서 여기까지가 조합이야. 그 다음에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뽑은 다음에 이것에 번호를 붙이면, 순서를 붙이면 이게 순열이라고 했죠.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 조합은 계산식으로 어떻게 써? 컨비네이션 n의 r 이렇게 쓰고 읽는다. 순열은 퍼뮤테이션 n의 r 이라고 쓰고 읽는다. 근데 설명했던 게 1번 기호로 R. R이래. 느낌표. 느낌표 순 R은 뭐야? 팩토리얼이라고 읽고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하는 것들. 계는 연속으로 계속이라는 뜻이고 계속. 승은 한자로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계속 곱한다는 뜻이야. 계속 곱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 수부터 1까지. 그래서 이 계승은 뭐냐면 이걸 퍼뮤테이션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n 계승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n부터 1까지 곱해 가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이야? n개를 뽑지 않고 그대로 순서 나열, 순열이죠. 계승도 순열, 팩토리얼도 순열입니다. 근데 몇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이 아니라 그냥 그걸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 칸에 들어갈 것 선택 경우의 수.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사용된 것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1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소모되지 않으면 중복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소모의 반대는 뭐라고요? 소모라는 표현의 반대로 표현하자면 소모되지 않고 반복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중복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말해. 오케이?
뭐 마저 설명하자면, 그래서 마저 설명 여기 야 하고 말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소모되어지는 경우가 지금 우리 하는 거고, 소모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카드가 있는데 각 카드는 그 안에 20장씩 있어. 1이 20장, 2가 20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을 하나 소모해도 또 1이 남아있는. 우리는 그런 걸 중복을 허용하여 라고 해서, 이건 따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다. 물론 얘도 사용하는 수식 기호가 존재해. 써볼게 그냥. NAR, NAR. 그래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 고등 교과 과정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아예 사라졌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선 사라졌거든. 근데 문제로는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일부 중복 허용.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는 순열과 조합의 카테고리는 다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제일 단순한 게 뭐지? 시행이야. 직접 해보기야.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다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결론은 뭐야? 해보지 않아도, 시행해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찾는 것이 수학이야. 과학은 시행이 중요합니다. 시행이 먼저야. 그래서 뭔가를 실험해보고 그 결과가 왜 그렇지를 분석하면 과학이야. 수학은 정의를 내리고 그 성질을 파악해서 결과를 직접 실험, 시행해보지 않더라도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수학이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심화편에서 필요하면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수식 관계는 언제 쓰는지 뭐 그런 거 있어.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통에 집어넣고 소모되는 걸 뭐라고 한다. 뭐. 서로 같은 걸 서로 같은 통에 나눠 담는 거. 이건 뭐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과 10개를 세 접시에 나눠 담는 방법. 단 적어도 각 접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한다. 서로 같은 걸 같은 접시에 나눠 담는 거지. 첫 번째 접시, 두 번째 접시, 세 번째 접시로 구분하지 못해. 사과 1번 사과, 2번 사과, 3번 사과라고 구분하지 않아. 그냥 사과야. 그냥 접시야. 서로 같은 걸 서로 같은 그릇에 나눠 담을 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해결하는 거지. 또는 서로 같은 거, 서로 같은 거. 그러니까 사과 20개를 서로 다른 접시. 맞아, 맞아. 그거 하는 거야. 와, 감각이 역시. 그런데 뭐 각 접시에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자연수 XYZ의 합이 21대. 가능한 XYZ 순서상의 개수. 뭐 이런 게 이제 순열인 거지. 중복 순열. 8명이 가서 짜장면 집에 8명이 갔는데 주문 가능한 메뉴가 짜장, 짬뽕, 볶음밥이야. 뭐 요런 것들.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순열과 조합과 지금 이 내용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결론, 내가 할 말이 없어. 다 해서. 그러나 복습해보자는 거지. 계승 설명 끝났습니다. 오케이.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n개 자체를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n부터 1까지 거꾸로 곱하더라. 자,
두 번째, 순열. 사건의 시행은 조합이 앞서지만 계산의 순서로는 순열이 앞선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소모가 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고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걸 퍼뮤테이션이라고 한다. N의 R. 그럼 이건 계산식으로 뽑아내면 N부터 몇 개? 이 개수가, 곱한 수의 개수가 R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는 값이어야 R개가 될까? 개수를 이렇게 세면 돼. 0, 1, 2 해서 R이 돼야 되겠죠. 아하. 그러면 0, 1, 2, 3, 4 쭉쭉쭉 R이 있다고 해보자. 1까지 몇 개? 2까지 몇 개? 3까지 몇 개? 4개. 4까지 몇 개? 5개. R까지 몇 개? R 플러스 1개가 되지. 개수를 세보면. 그럼 여기다 숫자를 그냥 이렇게 써봐봐. 0 뺐고 1 뺐고. 그러면 R번째, R개번은 얼마를 뺄까? R-1개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막 외우지 말고 N에서 R-1을 뺀 게 R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괄호 풀어봐봐. 어떻게 돼? N-R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앞에 있는 계승으로 해보자. 계승으로 뽑아낼 때 수식관계를 바꿔보면 얘가 그 다음이 뭐겠어? N-R이겠지. 그 다음이 N-R이고 쭉쭉쭉 곱해서 1까지 가면 계승이죠. 그러니까 뭐를? N 팩토리얼을 어디까지 나누면 돼? 그치?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이 값이 되는 거겠지. 그러나 우리는 계산식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시작값 N 부터 R 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하겠죠. 이게 더 직관적이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요 끝에 값 N부터 곱한 마지막 값을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의 다음 값이 N-R부터 저기 1까지니까 아하, 요렇게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수식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나오죠. N개에서 뭘 뽑지 않고 N개에서 N개 전체를 그냥 N개 전체로 순열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 N의 팩토리얼은 뭐와 같다? N개를 N개로 나열하는 거와 같다. 오케이? 그거 말고 우선은 약속해. N개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으면 한 가지 일이라고 정의 내리자. 물론 여기다 수식에다 넣으면 그냥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약간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카드 4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뽑는다. 뽑는 게 없다. 뽑는 게 없는 건 사건이 일어난 건가? 뽑지 않으면? 뽑지 않는다를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할 거야? 인정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버렸어. 그냥 이건 약속인 거야. 그냥 약속해버렸어. 이걸 이거라고 하자. 왜냐면 계산식에 넣으면 1이 맞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의 본질은 뭔데? 계승, 순열, 조합의 본질이 뭐냐고. 경우의 수잖아. 그냥 시행이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시행의 입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거냐? 그렇게 말해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1이야 0이야 1이야 0이야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지었어? 다투지 마! 수식으로도 1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사건으로 그냥 정의 내리자 이렇게 한 거야. 됐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건 그냥 외우셔도 된다. 또는 수식에 대입해봐도 그렇다. 그럼 조합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했으니까 이거 조합이란 서로 다른 소모되는 enge, 쓰이고 없어지는 enge에서 알게를 뽑는 것까지가 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조합이 더 단순한 상태이긴 한데 계산식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라? 순열에서 순서를 뭐 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는 건 자리 바꾸는 경우 수만큼 다시 나눠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계산식이 제일 단순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단순한 계산식이 바로 순열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으로 표현해봐. 계산식으로 표현해봐. 그러면 조합이 더 복잡해요. 순열보다. 그래서 그런 거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컨비네이션 n의 r은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알게를 뽑았죠. 알게가 서로 자를 바꾸는 경우의 수. 알게로 순서를 놓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어떻게 돼? r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다시 퍼뮤테이션 알아보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순열이죠. 이걸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조합 계산식이다. 조합의 성질이 나옵니다. 조합의 대표 성질이 뭡니까? 대표 성질 하나만 찍어라 그러면 컨비네이션 n의 r과 컨비네이션 n의 n-r이 서로 값이 같다. 여기 봐봐. n-r과 r을 바꾼다 쳐봐. 여기가 r이 되고 얘가 n-r이 되죠. 이해돼? 얘가 이 식이잖아. 그럼 얘를 대입해 봐봐.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n-r이 얘가 되고 r이 n-r이 되지.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 3명 중에 술래 1명 고르는 것, 셋 중에 술래 아닌 사람 2명 고르는 것과 같다. 경우의 수는. 아하. 순열 설명 다 했고 조합 설명, 조합 가보자. 조합을 가보자. 조합 파트에서 조합이 요거 개념 있죠?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얼마로 정의 내렸어? 1로 정의 내렸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그것 때문이야. 여기 잘 봐봐. 이게 컨비네이션 n의 여기다 써볼게요. 공간이 좀 좁네. 컨비네이션 n의 0이면 퍼뮤테이션 n의 0 나누기 0 팩토리얼 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걸 분자를 1이라고 약속을 해버렸어. 그럼 0 팩토리얼 어떻게 해? 오히려 이번에는 계산식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또한 뭐 해야 될 것 같아? 약속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중간에 알아봤던 게 컨비네이션 n의 r과 컨비네이션 n의 n-r이 서로 같다는 건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컨비네이션 n의 0과 뭐가 같겠어? 컨비네이션 n의 n이 같겠지. 근데 우린 이거는 계산해낼 수 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는 거. 즉, 3명 중에 술래할 사람 3명 고르는 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나오죠. 아, 우리는 얘는 정의 내리기가 봐봐. 컨비네이션 n의 0을 정의 내리려고 봤더니 이게 뭔 말이야. 정의가 안 내려지는 갸우뚱하는 요소가 있거든. 근데 계산식 관계를 보면 이거는 명확하단 말이죠. 왜? 본질이 뭐니까? 본질이 경우의 수니까. 원래 경우의 수 이거 세는 거거든. 그러면 계승, 순열, 조합 같은 건 그 가지의 수를 세는데 보이는 규칙만 따로 정리해 놓은 거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건의 개수를 셀 수 있어. 하나. 논란의 여지 없이 하나. 그러면 이걸 놓고 뭐라고 말해야 돼? 결론을. 1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거지. 그러면 1을 얼마로 나눠야 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지? 0팩토리얼은 1이라고 해야만 이 수식 관계가 정리되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n의 0도 1이다. 그리고 4번 별표. 요건 따로 설명할게. 지금 선생님이 한판 정리하는데 이제 요쪽에다가 책을 띄워버리면 한판 정리에 살짝 부족한 게 좀 생기네요. 그죠? 4번 별표 했어요? 4번만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4번. 요거. 공간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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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씨,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이거 써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 선생님,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 그냥 이거 모르면, 이거 써먹을 줄 모르면, 그냥 제일 점수 높은 거, 어려운 거, 마지막 서술형, 그게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상황으로 설명해 줄게. 상황으로 설명해 줄게. 5명 중 술래 2명 뽑기야. 근데 이걸 2단계로 나눴어. 이걸 2단계로 나눈 거야. 어떻게 하느냐? 예. 오디션으로 해도 되고. 잘 봐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뽑는 거야. 잘 봐봐. 1단계에서 1명 뽑고 2단계에서 1명 뽑을 수 있죠. 1단계에서 안 뽑고 2단계에서 2명 다 뽑을 수도 있죠. 이 말이야. 너 진짜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안 돼? 뭐야? 어우, 씨. 2명이라서 더 헷갈리나 보다. 봐봐.
사실 이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되게 긴 식으로 확장도 가능한 원리를 품고 있는데, 이게 한 개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를 경우의 수로 돌리는 거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결과만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고 세 개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을 수 있어. 그럼 이게 계속 확장이 되거든? 나중에 그게 이항정리라는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하키스틱이라는 피라미드 하키스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중에 확통 가서 그 단원에 딱 도달했을 때 당연하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생각하는 기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잘 봐봐. 컨비네이션 n의 얼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본질이 뭐라고? 경우의 수지. 그럼 봐봐. 여기에 n개가 있잖아.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주머니에 들어갈 녀석 이렇게 뽑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에 n개가 있네. 그리고 여기서 얼개를 뽑아야 돼. 어허. 그럼 뭐냐? 미리 빵개 뽑으면 미리 한 개 뽑으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n개가 있잖아? n개 중에 하나에다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안 들어간 경우랑 얘가 들어간 경우면 얘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센 거죠.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면 남은 개수는 뭐야? 한 개 빼면 n-1개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자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한 개를 안 뽑았어. 미리 정해놓은 이 한 개를 안 뽑았어. 빵개 뽑기라는 건 안 뽑았다는 얘기야, 얘를. 뭐라고 써야 너가 좀 이해가 될까?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 하나를 특정하고 특정한 녀석을 안 뽑기, 또는 그 특정한 녀석이 뽑혔을 때 결국 이 노란색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안 들어간다와 들어간다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안 넣었어. 그럼 남은 n-1개에서 몇 개 뽑아야 돼? R개를 다 뽑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 줄인 것에서 R개를 다 뽑던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n-1개에서 R-1개 뽑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을까?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 그러면 굳이 특정한 얘를 성분이라고 하거든? 이 성분이, 특정 성분이 또는 원소가 이 녀석이 한 개일 필요 있습니까? 두 개 가지고 이 장난 해도 되죠. 세 개 가지고 이런 걸 해도 되지. 그걸 계속 연장해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는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다시 얘를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 이 안에서 한 녀석, 주인공을 딱 잡고 얘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값을 바꿨으면 n-2개에서 R개를 다 뽑던지, 또는
n-2개에서 그 특정한 녀석이 들어가고 r-1개를 뽑던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쓰는 규칙이 생기네. 어떻게 돼? 컨비네이션 n의 r은 n-1의 r, n-2의 r, 그 다음 얘가 또 어떻게 나와? n-3의 r, n-4의 r, n-5의 r. 이걸 다 더하고 여기 맨 끝에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얘도 하나 줄어들겠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해됐을까? 계속 이런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맞다.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를 써놓으세요. 그림도 선생님이 조금 더 그려놓을게요. 다시 알아보기 쉽게. 자, 원래 이렇게 n개가 있었어. 총 n개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주인공 하나를 따로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n개지만 여기까지는 n-1개가 되겠지. 사건을 살펴볼 때, 즉 시행을 할 때 저 따로 빼놓은 요 하나의 입장에서는 전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얘 입장에서 안 들어가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써야 돼? n-1개에서 몇 개? n-1에서 r개를 뽑던가. 근데 얘가 들어가 버렸어. 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n-1개에서 r-1개 뽑으면 되지. 근데 이 두 개를 요렇게 둘을 더하면 전체 n개에서 r개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뒤집어서 요렇게 생각해야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설명해 줬던 순열과 조합에서 참고로 좀 봐야 될 건 뭐야? 여기서 그때는 말 안 했지만 0팩토리얼 1이다. 퍼뮤테이션 n의 0도 1이다. 아까 썼다 또 지웠네. 컨비네이션 n의 0도 1이다. 요거랑 따당. 이게 나중에 이항정리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전항과 후항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놓으면 이걸 아까와 같이 하나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특정하고 세 개를 특정하고 하면서 이 식이 계속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저 끝이 0이 될 때까지, 이 뒤에 값이 0이 될 때까지 쭉 계속 뽑아내면 이 일정한 규칙들이 매번 나오더라. 그게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살펴보는 확장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단원 이름이 이항 정리예요. 어렵지 않아? 항 두 개로 정리, 설명할 수 있는 것들. 항 두 개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이항 정리 성질이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해볼게요. 왜냐면 요 두 개 뽑는 두 개 가지고 하는 계승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 셀 수 있는 가지수랑 조합의 관계식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왜 이렇게 약간 말이 헛도냐면 순간 이것까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고1 과정에서는 굳이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멈춘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별표. 이건 진짜 별표 근데. 이거 상황까지 그려. 이것도 그려.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해내야 되는지. 이해됐느냐? 이거 진짜 이해됐느냐? 남은 거에서 얘 빠진 것만큼 뽑는다. 필수제 여기 안 풀었죠? 풀면 돼. 같이 볼만한 거 있는지 한번 보자. 그냥 확 행렬해버려. 문제 풀 거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 다 했던가. 야,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 어때? 막 너무 어려워? 소름 끼쳐? 실수, 무리수 어때? 어? 아, 그래? 같은 수학쌤이야? 야, 그래도 우리가 고등 3까지도 해놨는데 3-1에서 막 헤매면 나는 울어 이제. 그래서 봐서 내신 대비 때도 필요하면 조금은 할 건데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럴 바에는 고등 상 복습하는 게 훨씬 나아. 고등 상 복습해도 무리수와 실수, 뭐 인수분해, 곱셈공식 다 고등 상에 들어있으니까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수학은 딱 1년씩 선행해 놓으면 딱 이쁘게 떨어지긴 해. 근데 2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자, 순열 필수예제 한번 봅시다. 돌아와서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257쪽 봅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답은 얼마? 6 곱하기 5, 6부터 2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6부터 2개. 뭐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6부터 2개. n부터 r개. 6부터 거꾸로 2개. 어허? 아, 뭐 계산식으로 나오는 게 이거 n을 구하세요입니다. 수식권 이거 얘가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나 성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n에 n-1, n-2 이렇게 곱했죠. 여기다가 3에 n에 n-1 곱했죠. 너는 5에 n 플러스 1에 n을 곱한 거죠.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자연수 n이야. 자연수 n이야. 뭐 하고 싶어? 등식이잖아. 모든 항에서 n을 뺍니다.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은 5n 플러스 5. 정리, 정리, 정리. n제곱 2항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은 0. 고로 n은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경우의 수에서 음수는 불가능해. 자연수만 가능해. 아, 참고로 여기서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나 좀 곤란해요. 3차 방정식으로 풀면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좌우변에서 n으로 나누지 않고 이걸 싹 전개해서 한쪽으로 밀어서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써야지 해서 풀었어.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더럽게 길게 풀겠지. 요 정도 좀 어색할 만한 것만 골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등식으로 나옵니다. 요건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그거 한번 보자. 너와 너의 값은 누가 더 클까? n개를 곱한 게 더 클까? n-2개를 곱한 게 더 클까? 근데 시작값은 똑같아.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됐어. 두 번째는 얘를 써보면 6, 5, 4, 아씨 6부터 시작하니까 몇 개 없긴 한데 이 얘기 되겠냐? 그러면 이 끝에 가서 어디까지 곱해? 6-n 플러스 1까지 곱하겠죠. 얘는요 6 곱하기 5 어디까지 곱하겠어? 6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 6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3이겠지. 그러면 누가 더 큰지 얘가 더 크고 너는 여기다가 뭘 더 곱한 거야? 뭘 더 곱한 거야? 6에 n 플러스 2랑 6에 6-n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사실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푸는 게 더 낫거든요. 되게 직관적으로 푸는 게 나은데 그래도 너는 P에 6에 n-2에다가 곱하기 요거 두 개.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6 더하기 2, 6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8-n, 7-n으로 수식을 바꿔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가능?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좌우변에 요거 빼고 하면 어떻게 돼? 근데 두 번째 센스 8-n이랑 7-n이면 n-8, n-7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좌변은 어떻게 한다? n-8, n-7 둘이 곱하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가능한 n은 어떻게 되겠어요? n으로 가는 건 6, 5, 4, 4 0까지 가능하죠. 6 넣으면 얼마야? 2죠. 5 넣으면 그러니까 6이죠. 얘 넣으면 2고 얘 넣으면 6이고 6밖에 없지. 이해되었어? 자, 직관적으로 푼다는 게 뭐냐? 자, 지금부터 직관력을 한번 알아보자. 얘가 얘보다 더 크죠? 더 크고 어때? 자연수 몇 개를 더 곱해? 자연수 2개를 더 곱해야 같아져. 맞죠? 그러면 자연수 2개를 더 곱하는 게 예를 들어서 A랑 A 더하기 2를 곱했는데 2 곱하기 야 연속하는 자연수 2개를 곱했는데 2 이하래. 이런 자연수 뭐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 값이 1이 돼야 돼. 얼마야? 6이지. 이해되었어? 이게 직관이야. 너가 너보다 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너는 너에다가 자연수 2개를 더 곱한 거야. 자연수 2개를 더 곱했는데 근데 두 자연수는 연속하는 거야.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2 하려면 1 곱하기 2밖에 없다고. 예. 됐어요. 이게 직관으로 푸는 거다. 직관으로 풀면 사실은 손 안 대야 되겠지. 안 된다라고 좀. 그냥 보면, 야, 얘는 얘보다 연속하는 자연수 2개 더 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곱한 게 2 하려면 1 곱하기 2밖에 없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직관이다. 직관을 쓰면 안 된다, 지금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야. 지금 여기서 5번이야. 물어보는 게 자연수 n의 값이죠. n의 개수가 아니라 n의 값을 물어봤다는 건 이 값이 특정되어 하나라는 거네. 아, n이 한 개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근데 n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이제 부등식으로 풀었어야 되지. 이해되시죠? 문제 의도까지 파악해보면 6번 안 합니다. 아, 할까? 반대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예. 왜냐면 A, B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쭉 써보려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언제나 접근에 집어넣어 놔라. 우린 이렇게 반대되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다. 했나요? 그래요. 그럼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2학년 2학기 때 거랑 100%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 맨날 뭐 남학생, 여학생, 이거 뭐, 교대, 나열, 숫자 나열. 그래서 2-2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4번만 봅니다.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총합. 자, 요거만 같이 해봅니다. 1부터 5까지 몇 자리 자연수? 선생님 요거 예전에 설명할 때 가중치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 안 나? 숫자로서 1, 2, 3, 4, 5가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가 서로 각각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죠. 어허.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이것의 덧셈을 어떻게 하냐면 숫자 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더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모든 100의 자리를 다 더하고 가능한 10의 자리를 다 더하고 가능한 1의 자리를 다 더해도 되는 거죠. 진짜 모든 수를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끼리 다 더하고 10의 자리끼리 다 더하고 1의 자리끼리 다 더해서 각각을 나눠서 더한다면 이걸 더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전체 자 생각 순서야. 1번 총 수의 개수. 총 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 5개로 자리 맞춰. 60개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2번 각 자리는
각각 60개가 있겠지. 여기도 60개의 칸, 60개의 칸이 있겠지. 각 자리는 60개. 그래서 100의 자리 1로 시작하는 수가 이 1이 몇 개 있겠니? 12개 있겠죠. 그러면 1만 12개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100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겠어? 1도, 2도, 3도, 4도, 5도 모두 12개가 있겠네요. 맞죠? 이게 100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될까? 근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도 일어날까? 10의 자리도 동일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1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이 생겨. 이렇게 되겠지. 이게 계산식이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인 거야. 생각의 순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아, 전체 수의 개수를 알아보자. 1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더 간단하게 하면. 그냥 아예 1이라고 확정하면 여기 두 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 퍼뮤테이션 4의 2죠. 그래서 12라고 해도 돼. 어쨌든. 근데 2로 시작하는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 4로 시작하는 경우, 5로 시작하는 경우가 모두 동일하게 12개씩 있겠죠. 이게 가중치라는 거야. 1, 2, 3, 4, 5가 서로 개수가 서로 같을까 다를까? 어떤 숫자만 더 많이 들어갈까?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써보세요. 그러면 1도 12개, 2도 12개, 3도 12개, 4도 12개, 5도 12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100의 자리뿐만 아니라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15 곱하기 12 곱하기 111 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이 서술형 문항 봐봐. 실제로 60개의 세 자릿수를 다 더하라. 미친 거죠? 아예 미친 건 아니지. 하려면 할 수 있다. 수학은 그걸 안 하고 알아보는 거야. 알겠죠? 관계를 파악해서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찾아내는 게 수학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거 2학년 2학기 때 심화 때 했다. 기억은 안 나죠? 뭔가 봤던 기억은, 느낌은 있지. 그리고 이놈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동차 이거 해마라 이거. 가족 몇 명이고? 6명이고 자리도 6개네. 에이 끝났네. 그리는 기야. 자리 몇 개? 6개를 이렇게 그려. 결국 6명을 하나, 셋, 둘로 나눈 경우의 수랑. 그치? 이 경우의 수 곱하기 얘네 자리 바꾼 몇 가지? 자리 못 바꾸지? 한 명이니까. 근데 3명은 여기 들어갈 사람 3명 뽑으면 어떻게 돼? 셋이서 자리 바꾸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는 2팩토리얼이 되겠지.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운전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엄마만 해. 연재 민우 가운데. 우린 이 상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다? A, B, C, D, E, F
이렇게 만든다. 오케이? 자, 맨 앞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C하고 D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명 뽑기가 끝나버렸죠. 그 다음 여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고정이 누굽니까? E하고 F가 고정이죠. 맞죠? 그럼 자리로 보면 몇 개가 남아? 어? 아. 엄마 아빠가 맨 앞자리 운전석이야? C가 들어가는 경우, D가 들어가는 경우 세고, 사실은 C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2 하면 얘가 다 세워지거든. 그렇게 봐도 돼. 아빠가 운전할 경우의 수 곱하기 2 하면 엄마 운전 경우의 수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빈자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빠가 운전한다 쳐. 그럼 빈자리 어떻게 나와? 하나, 둘, 셋이죠. 좌석 배치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좌석 배치를 한다는 건 조합 상태까지만 가봅시다. 오케이?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자리 바꾸기 어떻게 됩니까? 자리 바꾸기 자리 못 바꾸죠. 이거는 셋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죠. 여긴 자리 못 바꾸죠. 36개죠. 근데 엄마 아빠 운전대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 순열조합 과정에서는 봐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서 풀이 과정을 문제 풀 때나 알아보지. 하루 지나고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게 좌석 조합 순서 바꾸기, 이게 엄빠지. 운전할 사람 엄마일 때 아빠일 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계산식이 무슨 의미인지 문제 푼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게 구역을 나눠서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검산하려고 해도 검산이 안 됩니다. 계산식만 써놓으면 검산이 안 돼. 언제나 순열과 조합은 해당 내용이 뭔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됩니다. 사전 배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사전식 배열이니까 뭘 작은 수로 해? A. 그 다음 이게 영어를 알아야 풀 수 있다 얘기야. 이게 알파벳 순이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넣어? 숫자를 이렇게 매칭해버려. 그리고 270번째 찾는 게 편하다. 자, 맨 앞이 1로 시작하면 몇 개 있어요? 그럼 맨 앞이 2로 시작하면 그럼 270번 찾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240개 썼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맨 앞자리가 2로 시작합니까? 3으로 시작합니까?
3으로 시작하죠. 3으로 시작하고 제일 작은 수가 1, 2, 여기까지 해보자. 3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3, 1로 시작하면 몇 개 나와? 3팩토리얼. 왜? 아, 숫자 6개야? 아, 너가 정신 차리고 있는지 선생님이 다 보고 있... 여기까지 264죠. 그럼 앞으로 6개 더 찾아야겠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 1은 다 썼어. 그러면 3, 2로 시작하는 거. 그쵸? 마찬가지로 3, 2, 1. 3, 2, 1로 시작하면 3팩토리얼에 얼마? 6이고 여기까지가 몇 번이야? 이게 270번이죠. 그러면은 3, 2, 1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 이 뒤에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거죠. 그러면 답은 뭐야? 3, 2, 1, 6, 5, 4가 답이네. 3, 2, 1, 6, 5. 리안의 버스. 들어본 것 같아. 리안의 버스. 리아 버스다, 답은. 되게 쉬워? 이건 추적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추적해야겠죠. 기억나죠? 알파벳의 사전식 배열은 숫자를 대응해서 가볍게 만들어서 풀어라. 라고 해서 조합으로 넘어가려고 봤더니 시간이 다 됐네. 너가 풀어. 조합은 너가 필수예제 풀어봐. 계산식은 오늘 선생님 별표한 거 있죠? 선생님이 야 요거 별표야 라고 했던 거 그거 제외하고는 딱히 뭐 없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고 나머지는 예전에 선생님이랑 했던 경우의 수와 문제 동일해요.